자, 이번 시간 테마 11번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세율, 참 취득세 세율은 여러분 구조가 복잡하다는 걸 좀 느끼시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우리 표준세율 공부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보냐? 중과세율 공부했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거나 표준세율이 가장 기본인 거다. 이걸 모르면은 중과세율 적용할 수가 없다 그랬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우리 하고자 하는 게 바로 이제 특례세율입니다. 특례세율. 역시 시험에 아주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죠, 여러분. 꼭 좀 기억해 두셔야 되네요. 중과세는 뭐 별표 하나 정도만 표시하시고요. 특례세를 특례세를 별표 3개짜리라는 거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얘들은 항상 언제 요 셋 중에 하나는 반드시 시험에 나온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럼 제가 여러분 여기서 우리 현재 취득세 표준세율은 종전 취득세 2%짜리와 종전 등록세가 합쳐진 겁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현재 2011년부터 적용되는 취득세 표준세는 2010년도까지 적용됐던 종전 취득세 2%짜리와 종전 등록세 두 가지를 합친 겁니다. 그런데 이때 무조건 합친 걸로 과세를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종전에는 취득세를 과세를 하지 않고 등록세만 과세했던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등록세만 과세했던 것들이 있고요. 거꾸로 종전에는 취득세만 과세를 하고 등록세는 과세를 하지 않았던 애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두 가지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모두 과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는 등록면허세만 과세했던 거고요. 하나는 취득세만 과세했던 것들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걸 합한 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안 내던 취득세를 내거나 안 내던 등록세를 내게 되니까 이렇게 세부담이 종전과 차이는 없어야 되는데 종전 취득세와 등록세를 나눠서 과세할 때와 현재 취득세 표준세는 세부담의 차이가 없었는데 이렇게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았던 애들까지 취득세를 더하면 안 내던 취득세를 내게 되죠. 또한 안 내던 등록세를 합산해서 가시면 등록세를 내게 되죠. 그래서 이걸 조정하겠다는 게 바로 뭐다, 여러분? 특례세율입니다. 그래서 특례세율은 몇 가지가 있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특례세율 두 가지는 첫째,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2%를 뺀 걸로 과세하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2% 과세하는 거 두 가지로 구분하죠. 이때 주의할 사항은 우리 지방세법에서는 종전 취득세 2%를 하지 않고 이걸 아까 뭐로 표현한다 했죠, 여러분? 중과기준세율이다 했죠, 여러분. 중과기준세율을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지방세법에서 말하는 중과기준세율은 몇 프로짜리를 말한다? 2%짜리를 말한다. 그럼 법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 표준세에서 중과기준세율, 표준세에서 중과기준세율 2%를 뺀 걸로 과세하는 경우 하나, 그 다음에 그냥 중과기준세율 2%로 과세하는 경우 하나,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에서는 어떤 것이 표준세에서 2% 뺀 세로 과세하는 것이고 어떤 것이 그냥 중과기준세에서 2% 과세하는 거냐, 이거 시험에서 구분해봐라 이거죠, 여러분. 이걸 섞어놓고 표준세에서 2% 과세하는 경우와 그 다음에 표준에서 그냥 2% 과세하는 경우 요거 두 가지를 구분해봐라 그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때 표준세에서 중과기준세에서 2% 뺀 세로 과세하는 것은 7가지가 있고 여러분 그 다음에 중과기준세에서 2% 과세하는 건 여러분 우리 6가지가 나왔지만 여러분 일단은 이렇게 기억합시다. 표준세에서 2% 표준세에서 중과기준세에서 2% 빼서 과세하는 것은 주로 취득세, 종전 비과세가 됐던 주로 형식적 취득입니다. 즉 취득세는 전형적인 실질 과세 원칙을 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 과세 원칙을 취했기 때문에 취득세 종전에 비과세했던 놈이에요. 그러다가 이걸 합하제로 과세하니까 안 내던 취득세를 내게 되니까 이런 형식적 취득일 때는 지금 합쳐진 표준세에서 몇 프로 빼라? 2% 뺀 세로 과세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중과기준세율로 과세하는 것은 어떤 거냐? 종전 취득세만 과세를 하고 등록세는 과세하지 않았던 애들을 말한다. 이건 주로 무슨 취득이냐? 간주 취득 등에 해당하는 것들이다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이 표준세에서 2%를 뺀 세율로 중과기준세에서 2% 뺀 세율로 과세하는 것은 주로 어떤 취득이고 여러분 형식적 취득 등에 해당하는 것들이고 그냥 중과기준세에서 2% 과세하는 건 어떤 것들이고 간주 취득 등에 해당하는 것들이다는 걸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일단 시험 대비로는 요걸 먼저 기억해 주십시오. 중과 기준세율 2% 과세하는 것은 간주 취득이고 요거는 몇 가지가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세 가지에다가 기타 좀 몇 가지 추가하면 되는데 첫째, 개수. 개수가 나오면 여러분 우리 지방세법상 무슨 취득이다? 간주 취득이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간주 취득. 단 개수인데 여러분 이때 개수라 해서 무조건 특례세율 2% 과세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개수로 인해서 건축물 면적의 증가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건축물 면적의 증가가 있으면요. 건축물 면적의 증가가 있을 때는 이때는 특례세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때는 표준세율에서 표준세율 원시취득세율 2.8% 과세하고요. 건축물 면적의 증가가 없을 때 이때 한해서만 무슨 적용한다? 특례세율 2% 적용한다는 걸 꼭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간주 취득일 때 여러분 이 개수가 제일 중요하다. 개수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수가 나오면 반드시 뭘 확인하셔서요? 건축물 면적의 증가 여부를 확인하셔서 증가가 있으면 어디로 가는 거고 여러분 표준세율 2.8% 과세하는 거고 건축물 면적의 증가가 없는 개수일 때는 이때는 특례세를 몇 프로 간다 여러분 2% 간다는 걸 꼭 좀 기억해 주셔야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간주 취득하는 것이 바로 뭐죠, 여러분? 선박이나 차량이라든지 기계 장비의 종류 변경이죠, 여러분. 종류 변경. 또는 그 유명한 뭐죠, 여러분? 토지의 지목 변경이죠. 토지의 지목 변경. 전형적인 무슨 취득이죠, 여러분? 간주 취득에 해당하는 것들이죠. 꼭 기억해 두셔야죠. 특히 토지의 지목 변경으로 인한 그 증가한 가격을 과표로 하고 여기에 대해서 적용되는 세율은 어떤 세율이다? 특례세율 2% 과세한다는 걸 꼭 잡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과점주주,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취득세 납세무가 있습니다. 그랬죠, 여러분? 그때 그 과점주주도 그 부동산 등을 취득한 걸 보니까 비상장법인이 취득한 취득세 과세물권을 과점주주가 취득한 걸 봐서 한 번 더 과세하는 거죠. 역시 전형적인 간주 취득에 해당한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여기가 전형적인 간주 취득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니면서 우리 2% 적용하는 것이 바로 첫째 5번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 취득이라든지요. 또는 존속기간의 1년을 초과하는 임시 건축물 취득 5번과 6번 체킹해 두시고요. 이런 것도 바로 우리 간주 취득과 똑같이 바로 특례세를 몇 프로 과세한다? 2%로 과세한다는 거 꼭 체킹해 두시기 바랍니다. 5번과 6번도 좀 같이 받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표준세에서 2% 과세하는 것은 무슨 취득이에요, 여러분? 주로 형식적 취득이죠. 자, 그 중에서 가장 시험에서 여러분 거기 나와 있는 6가지는 시험에 다 나오는 것들입니다. 6가지가 다 나온 거죠. 그래서 첫째가 바로 뭐죠, 여러분? 환매 등기죠.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일 때, 부동산의 매매로서 당연히 뭐죠, 여러분? 환매권 행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환매권 행사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매도자가 환매권을 행사했다는 것은 매도자로부터 매수자한테 넘어가다 다시 누구한테? 매도자한테 되돌아온 거죠. 그럼 그건 사실상 취득이야, 형식상 취득이야? 형식상 취득이죠. 따라서 이때의 바로 그 매도자, 매수자 취득은 뭐다, 여러분? 바로 표준세에서 2% 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때 1번의 표준세는 몇 프로가 되는 거냐? 그거죠. 그럼 여기 매매니까 표준세는 몇 프로가 되는 거죠? 2%죠. 그래서 2%에서 2% 뺀 몇 프로 과세하라는 얘기야? 4%로 과세하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두 번째,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이죠, 여러분.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또는 취득세가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 이런 것 등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종전에 여러분 상속을 받았는데 1가구 1주택이 됐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 원래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였던 얘기야, 무주택. 무주택자였던 자가 상속을 받아서 1주택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종전에 취득세 과세 안 했습니다. 왜냐? 불쌍한 놈으로 본 거야. 그래서 야 무주택 전세로 살다가 주택 없이 살다가 부모님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아서 1가구 됐다고 1주택이 됐다고 그러면 응능 과세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과세를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 얘기 여러분. 근데 저는 이게 불만인데 얘가 왜 불쌍합니까? 상속받아서 1주택 되면서 축복받던 사람이죠. 그렇지만 어쨌거나 상속을 인한 1가구 1주택을 취득하거나 상속을 해서 취득세가 감면 대상이 되는 이러한 농지를 취득하게 되면은 이때는 바로 표준세에서 몇 프로 빼라? 2% 빼라는 얘기죠. 그럼 이때
여기는 아까 우리 표준세를 몇 프로 했죠, 여러분? 매매니까 4%에서 2%를 뺀 2% 과세하는 거였죠, 여러분? 요거는 상속이니까 표준세를 몇 프로 여러분? 2.8%죠. 2.8%. 예, 물론 농지일 때는 바로 이제 2.3%가 되겠지만 그래서 여기 주택일 때는 1가구 1주택일 때는 2.8%에서 몇 프로 빼라? 2% 빼라. 그래서 몇 프로? 0.8% 내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3번 법인의 합병은 여러분이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적어요. 그 다음에 4번은 아주 중요합니다. 4번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공유권의 분할이죠. 공유권의 분할. 그래서 공유물, 합유물, 총유물 이러한 공유권의 분할이 있거나 또는 바로 우리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부동산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 이전일 때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 이전 이럴 때는 역시 이 분할은 사실상 취득이에요, 형식상 취득이에요. 형식상 취득이죠. 공동소에서 단독소 형태로 형태의 전환에 불과한 거다. 그래서 종전에 취득세 과세 안 했어요. 근데 합쳐서 표준세를 2.3%가 되니까 안 내던 취득세를 내게 되니까 표준세를 몇 프로? 2.3이라 했죠, 여러분. 공유권의 분할 때 표준세를 2.3. 여기서 몇 프로 빼라? 2% 빼라 그러죠. 그래서 몇 프로만 내라는 얘기 여러분. 0.3%만 내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이죠, 여러분. 5번. 자, 건축물 이전이죠. 건축물 이전. 자, 여러분 건축물의 이전이 아무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확인할 게 있네요. 건축물 이전이 있으면 이때는 확인할 게 뭐가 있느냐. 그 건축물 이전으로 인해서 이전한 건축물 가액이 종전 건축물 이전하기 전 종전 건축물 가액을 초과했느냐 초과하지 않았느냐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건축물을 이전했죠. 여러분 이전은 여러분 공법에서 배우셨죠. 동일한 필지에서 건축물의 주요 구조 배치 없이 위치만 바뀌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전한 건축물 가액이 종전 건축물 가액을 비교했더니 오히려 얘가 초과했대. 이전한 건축물 가액이 종전 건축물 가액을 뭐 했다 그러면 초과했다. 그러면 그때는 그 초과액은 이때는 특례세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이때는 표준세율로 과세합니다. 표준세율. 근데 이때 표준세율이 몇 프로냐 여러분? 2.8%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증가가 없다, 같거나 적다. 그러면 요때는 이제 우리 바로 표준세율에서 2% 빼라는 얘기죠. 표준세율에서 2%를 빼니까 2% 뺍니다. 그럼 이때 여러분 이 건축물의 이전일 때 표준세율이 몇 프로? 2.8%니까 몇 프로 되는가 여러분? 0.8% 과세라 그 얘기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 꼭 기억할 게 이제 6번이죠. 자, 뭘 하는데? 이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혼. 자, 이혼을 하는데 그 이혼에서 부부간의 공동의 노력에서 축적된 재산에서 배우자 한 사람의 명의로 되는 걸 바로 뭐라냐, 여러분? 부부 공유 재산의 분할이랍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부부 공유 재산의 분할로 민법에서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혼하게 되면 민법에 따라서 부부 공유 재산은 분할하게 됩니다. 이때에 이러한 경우는 역시 사실상 취득이 아니라 형식적 취득이니까 역시 표준세에서 몇 프로 빼라는 얘기 여러분? 2% 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때 이 표준세율이 단순한 공유권의 분할일 때는 2.3%가 되고요. 상속의 무상으로 보면 3.5가 됩니다. 그렇게 하나의 자산에 대해서 둘 이상의 세율이 적용이 가능할 때는 이때는 높은 세율을 합니다. 그래서 표준세율 몇 프로? 3.5에서 2%를 뺀 몇 프로 과세하는 얘기 여러분? 1.5%로 과세하겠다. 그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를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별표 3개 표시해놓고 꼭 좀 표준세에서 2% 뺀 세율로 과세하는 경우와 그냥 중과 기준에서 2% 과세하는 경우 구분 기준은 형식적 취득일 때는 표준세에서 2% 뺀 세율로 과세한다. 그러나 간주 취득일 때는 중과 기준에서 몇 프로 과세한다? 2%로 과세한다는 걸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러면 우리 특례세율 확인 문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지방세법상 취득세액을 계산할 때 중과 기준세율만을 적용하는 경우를 모두 그런 것으로 냈죠, 여러분. 다음 취득세 중과 물건이 아님. 일단 여러분 여기서 중과 물건이 아니라는 것은 뭐냐?
중과세 대상일 때는 이때는 여러분 특례세율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얘는 왜냐? 세액 부담을 무겁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거기 때문에 중과세율 대상일 때는 특례세율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과세율이 아니라는 것은 특례세율 적용 대상이다 그 얘기죠, 여러분.